안녕하세요. 데스론 윤현용입니다. 조성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광배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턱걸이 운동이 광배근이잖아요. 광배근 운동이잖아요. 근데 턱걸이 운동을 할 때 광배근의 자극을 못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하면 턱걸이를 할 때 광배근을 잘 쓸 수 있는지, 그런 분들이 왜 광배근을 잘 못 쓰는지에 대해서 기능 해부학적인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턱걸이를 쓸 때는 이래서 턱걸이가 쓰이는구나, 이런 원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등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제 손이 지금 되게 차가워요. 자, 광배근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팔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요, 거의 골반 위쪽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근육이죠. 그래서 넓은 등 근육이라 그러고, 넓은 광자에 등배자를 써서 광배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광배근이 어떨 때 쓰이는지 알아야 돼요. 그냥 턱걸이를 하면 광배근이 쓰이느냐, 이게 아니에요. 턱걸이를 할 때 어깨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니까 광배근이 쓰이는 거고, 그리고 광배근이 쓰이는 여러 가지 등 운동을 할 때 팔을 어떻게 쓰니까 광배근이 그래서 쓰이는 거지, 그냥 무작정 그 근육 운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광배근이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자, 광배근이 쓰이는 움직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이 팔뼈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요. 광배근을 쓸 때 날개뼈도 광배근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지만, 팔뼈가, 여기가 팔뼈예요. 이 팔뼈가 처음에는 이렇게 차렷한 상태에서 또는 벌린 상태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도 팔뼈는 그냥 이 팔뼈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팔뼈에 내회전을 할 거예요. 팔이 안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죠. 이 뒤에 있는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회전을 하는 게 외회전이에요. 내회전. 바깥쪽으로 회전하지만 안으로 이렇게 도는 거죠. 그 내회전을 할 때도 광배근이 수축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도 내회전을 해도 광배근이 수축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내회전을 해도 사실 광배근이 수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턱걸이를 할 때 첫 번째로 이 팔뼈가 안쪽으로 회전을 한다. 내회전. 그래서 턱걸이 그립 잡을 때 이렇게 잡죠. 이 자세 자체가 이미 내회전이 되어 있는 자세인 거예요. 내회전. 외회전은 손바닥이 이렇게 손바닥이 뒤를 바라보고 있는 게 이제 외회전인 거고요. 내회전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미 내회전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의 움직임이 더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 팔을 바깥쪽에서 밑으로 이렇게 모을 때, 몸 쪽으로 가까워질 때 어깨를 내전시킨다 그래요. 이렇게 내전을 시킬 때 팔이 모아질 때 광배근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차렷을 굉장히 강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광배근에 힘이 들어와요. 이게 턱걸이를 할 때 우리가 이 움직임에서 언제 쓰이냐면, 팔을 이렇게 굽히면서 당겨올 때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이 움직임과 지금 이런 움직임과 팔을 펴서 가는 거랑 윗팔의 움직임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벌렸다가 모아질 때가 내전이라는 움직임이라서 여기 광배근이 쓰이는 거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도 굉장히 중요한 운동인데 신전이라는 움직임이에요. 팔이 앞쪽에서 뒤로, 앞에서 뒤로 갈 때 광배근이 쓰여요. 그러니까 턱걸이 할 때 팔을 내전도 하지만 팔꿈치가 살짝 뒤로 이렇게 빠지잖아요, 뒤쪽으로. 그럴 때 이제 신전을 하면서 이 광배근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 잠깐 앞에 봐주세요. 얼굴 너무 안 보여주셨다. 자, 내회전, 내전, 신전, 이 동작이 턱걸이 할 때 다 쓰이니까 턱걸이는 광배근을 쓰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에요. 그러면 이런 움직임들이 잘 안 나오면 광배근을 못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당겼는데 팔이 이렇게 모여서 내전이 안 되고 팔이 계속 벌려진 상태가 돼요. 당연히 여기에 힘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턱걸이를 완전 끝까지 가동 범위를 못 쓰면 턱걸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겼는데 팔이 앞에서 움직였어, 이렇게. 그러면 어깨 신전이 안 된 거죠, 뒤로 신전이. 여기에서 끝나니까 당연히 이것도 이두 근육이 많이 쓰이고 팔이 못 쓰이는 거예요. 자, 내회전이 또 문제도 많은데, 이 내회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당기면서 어깨를 이렇게 회전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팔을 쓸 때는 다 어깨에서 회전이 들어가는데 어깨 회전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영상에서도 이제 설명드렸던 전방할주 증후군, 또 어깨가 너무 굳어서 오십견도 있었고, 또는 충돌 증후군과 같이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신 분들은 어깨에 유착이 많이 생겨요. 유착이 많이 생겼다는 건 막 이게 막 쪼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지 생기면 딱지가 딱딱하면서 피부를 이렇게 엉겨붙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깨뼈가 회전이 잘 안 되면서 턱걸이를 하면서 이 팔이 뭔가 이렇게 뒤쪽으로 빠지거나 앞쪽으로 계속 굽어지거나 그렇게 되면서 광배근을 잘 못 쓰게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의 지금 움직임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차렷하면서 일단은 어깨에 내회전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턱걸이 할 때는 팔을 이렇게 들면서 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내회전이 잘 되는지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거울을 한번 본 다음에 팔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얼마큼 이렇게 회전이 되는지. 근데 이 내회전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팔이 여기서 끊겨요. 또는 내회전을 할 때 어깨가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셔서 이 내회전의 가동 범위가 적어도 한 45도 정도까지는 나와 주셔야 된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크겠지만 내회전 범위가 또 너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45도 정도까지는 가야 어깨에서 회전이 잘 되는 거다. 자, 두 번째로 평가할 거는 내가 어깨 신전 한번 해볼까요? 옆에서 신전을 할 때 차렷하신 상태에서 팔을 누운 상태로 최대한 뒤로 딱 보냈는데 선생님 지금 45도 넘어가죠? 이렇게 되면서 허리에 보상이 너무 많이 생기거나 또는 어깨가 앞으로 굽어지면서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가거나 하면은 안 되고 그냥 팔을 뒤로 보냈는데 45도 편안하게 가면서 광배근의 힘도 잘 들어오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다음은 내전인데요. 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팔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모으는데 옆에서 봤을 때 그냥 이런 식으로 모으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내려와서 이게 모을 때 어깨뼈가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대로 못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 이유는 날개뼈도 팔을 움직일 때 같이 쓰이는데 날개뼈가 안쪽으로 모이지 못하면서 이렇게 팔이 그냥 앞쪽으로 오면서 어깨가 굽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 턱걸이 할 때 광배근을 쓰면서도 아, 이런 움직임을 하니까 내가 광배근이 쓰이는구나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 당기지 마시고 광배근이 턱걸이를 할 때 왜 쓰이나. 자, 일단 내회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평가를 해봤죠. 내회전 했는데 어깨뼈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통증이 있거나 가동 범위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 원인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채널 데스론 유년용 채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내회전이 안 나오는 원인 중에서 극하근이라고 하는 요 날개뼈에 딱 붙어 있는 요 근육이 너무 타이트해지거나 경직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이 어깨뼈에 둘러싸고 있는 관절낭이라고 하는 관절 주머니가 너무 뻣뻣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여기 극하근 마사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그 영상 참고해 보시고 오늘은 이 내회전이 어깨 안쪽에 어깨 깊숙한 곳에 있는 관절낭이 너무 뻣뻣했을 때 어떤 스트레칭을 하고서 운동을 하면은 좀 더 광배근을 자극을 더 잘 시킬 수 있고 어깨로 잘 움직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벽으로 이동해서 마사지 볼로 어깨의 내회전 범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벽에다가 마사지 볼을 대고선 우리가 후방 관절낭이라고 하는 부위를 마사지를 할 건데 그게 꼭 후방 관절낭만 마사지가 되는 게 아니고 뭐 극하근도 거기에 붙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후면 삼각근도 닿을 수 있는데 이게 다 내회전을 제한시켜주는 근육들이라서 어차피 그냥 눌러주시면 되고 꼭 후방 관절낭 딱 그 부위를 이렇게 맞출 수는 없어요. 이게 정말 뭐 물리치료사분이나 재활하시는 분들이 손가락으로 제대로 깊숙하게 들어가야만 그 부위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사지 봉을 대시고 어디다 대시냐면 여기에 뒤쪽에 붙어 있는 팔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렇게 눌러보다 보면은 쏙 들어가 있는 부위가 있는데 그걸 너무 정확하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어깨 후면 삼각근 뒤쪽에 어깨뼈 쪽에다가 이렇게 자, 공을 대주신 다음에 도망가지 않게만 해주세요. 도망가지 않게만. 그 다음에 팔을 위로 이렇게 선서하듯이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외회전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외회전. 그 상태에서 팔을 내회전을 시킬 거예요. 내회전. 도망가지 않게 천천히 가세요. 왜냐면 굳어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가면은 어깨뼈가 오히려 빡 빠지거나 그 움직임이 제대로 안 나올 수 있는데 눌러주신 상태에서 천천히 내회전을 계속 만들어주면 그 관절 움직임을 통해서 근육에 유착이 있거나 뻣뻣해지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천천히 가세요. 더 천천히. 근데 이제 팔꿈치가 어깨선상 위로 올라가지 않게 좀 밑으로 내려주신 상태에서 하면은 어깨가 뻣뻣하신 분들도 좀 더 편안하게 가실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네, 아주 시원합니다. 좀 약간 이제 어느 정도냐면 못 참을 고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 압박감이 느껴지는 상태에서 그렇게 가주셔야 되고요.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근육을 움직여주면 스트레칭 효과가 조금 더 크죠. 천천히. 그렇죠. 이걸 하고 나서 여러분 아까 테스트했던 그 내회전 테스트 하면은 관절이 엄청나게 부드러워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 동작 하면서 소리가 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소리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소리가 조금 덜 나게끔 내가 천천히 조절하면서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소리가 난다 그래서 그게 꼭 통증으로 이어지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 어깨가 이미 부드럽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을 해주세요. 오케이, 그만. 요렇게. 자, 내회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내회전 옆에 한번 보여주시고, 옆에 봐주시고, 아까 내회전 했잖아요. 천천히. 되게 편하게 가죠? 네. 아까보다 훨씬 가동 범위고 잘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 턱걸이를 할 때 이렇게 당겨주는데 이 어깨 관절 안에서 얼마큼 어깨뼈가 잘 움직여주느냐이기 때문에 더 부드럽게 턱걸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광배근의 집중도 훨씬 더 잘 될 거고요. 그래서 내회전을 만들어주는 운동을 일단 이런 식으로 한다. 다음은 내전이라는 동작. 내전은 팔을 위에서 외전시켜서 이렇게 모으는 동작. 그 동작이 잘 안 되면 팔을 모을 수도 없고 모으는 과정에서 어깨가 굽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동작을 못 하시는 분들은 맨몸으로 해도 돼요. 맨몸으로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이렇게 하시고 만세 옆으로 만세 한 다음에 날개뼈가 이렇게 지금 벌어져 있잖아요.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팔을 밑으로 내리면서 날개뼈가 같이 모아진다는 느낌으로 가야
이제 최종 지점에서 가슴이 어떻게 펴지냐면 완전 이렇게 쫙 펴져 있어야 돼요. 펴진 상태에서 팔을 최대한 모아보시면 허리가 젖혀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광배근의 느낌이 나요. 겨드랑이 쪽의 느낌 지금 나시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최대한 내 몸 쪽으로 팔을 계속 모아요. 힘! 자, 어떻게 하냐면, 자, 표정을 보셔야 돼요. 자, 힘!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계속 눌러요. 자, 누르고 있으면 어깨가 계속 앞쪽으로 돌출되려고 하는데 그걸 날개뼈를 좀 잡아주시고, 광배근이 계속 눌러요. 계속 능동적으로 힘 주시고, 오케이, 그만 힘 빼고. 이것도 여러분 10초에서 15초 정도 하면은 내 몸으로 광배근 컨트롤하는 연습이 돼요. 일단 여러분들 몸 컨트롤이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10초 하는데, 만약에 10초 하면서 힘이 안 돼서 확 풀렸어요. 그러면은 턱걸이를 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턱걸이 올라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몸으로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어깨 재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깨 재활에서 어깨뼈를 다 고쳤어요. 그러면은 일단 근육에 힘을 잘 줘서 어깨를 움직이는 걸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원래 했던 운동을 바로 들어간다 하면은 또 다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 다시 팔을 쭉 모으면서 날개뼈도 같이 모으고 광배근 힘 계속 10초 하나. 근데 만약 보조자가 있거나 내가 만약에 여기 밴드를 걸고선 할 수 있다면 보조자는 계속 벌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눌러요. 이렇게 계속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만. 힘 엄청 들어가죠. 네,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하면서 어깨가 굽어지면 안 되고. 근데 만약에 보조자가 없으면 혼자서 일단 훈련을 해요. 힘 많이 들어가죠. 지났어요? 그런 느낌이 나야 돼요. 정말 지날 정도로 근육을 수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광배근 할 때 끝까지 턱걸이 내리면서 광배근 수축을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수축력이 풀리니까 이상한 곳으로 이동이 되죠. 어깨가 풀리거나. 자, 밴드를 활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밴드를 활용해서 가는데, 자, 밴드를 그냥 당기는 상태로 그냥 해보세요. 선생님, 당겨보세요. 당기면 이 상태로도 지금 팔이 모아지는 상태에서 내전이 되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외전에서 내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팔을 올려서 조금 더 넓게 가볼게요. 넓게. 자, 진짜 넓게 가면은 좀 더 이 내전의 힘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다시 갔다가 넓게. 이렇게 팔이 조금 이 팔꿈치 간격이 좀 넓더라도 결국은 어깨뼈를 내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다시 날개뼈를 모으면서, 그렇죠. 이렇게 지금 팔이 지금 모으고 있는 거예요. 계속 힘 주세요. 그렇죠. 자, 이거 앞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서 할 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해보세요. 팔을 벌렸다가 벌리면서 모으는 건데 어깨뼈 앞쪽이 펴져 있어야 돼요. 이게 굽어지시는 분들 있죠? 안 좋은 자세. 이렇게 되시는 분들, 당기는데. 그게 아니라 바깥쪽에서 어깨가 펴진 상태로 모아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그 힘을 길러주세요. 밴드로. 자, 놔두시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해보셨던 거구나. 랩풀다운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활용해서 헬스장에서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왜 이런 단계를 제가 설명드리냐면, 항상 여러분들의 실력에 맞는 운동을 해주셔야 된다. 어떤 분들은 맨몸으로만 해도 광배근이 쥐가 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신 분들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서 저항을 좀 줘서 그런 식으로 올라가야지만, 턱걸이와 같은 완전히 상위급의 운동을 광배근에 자극을 주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요 밴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팔을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이거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네. 리얼이니까. 이중으로 해도 돼요? 네. 이중으로 하면 제가 잘 못해가지고. 자, 이 상태에서 차렷. 다시 끌고 가서 차렷. 다시 가서 차렷. 이렇게. 힘드니까 선생님이 하세요. 주비랑 거기다 골라야 돼. 자, 시작.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어깨뼈가 앞쪽으로 빠지거나 등이 굽어지지 않게. 하나. 선생님 등 보여주면서 갈까요? 등 보여주면서. 가볼게요. 자, 시작. 그렇죠. 어깨뼈가, 날개뼈가 같이 들어가면서 최대한 안쪽으로. 둘. 우리 진짜 운동하는 것처럼 10개 해볼게요. 셋. 그렇죠. 가슴 펴고. 넷. 이때 한쪽씩 하면은 코 무너지잖아요. 반대쪽 주먹 쥐고서 힘 주세요. 그렇지. 6. 가슴 더 펴고. 자, 7. 8. 힘 들어오죠. 자, 5. 하나만 더. 10. 오케이, 그만.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팔을 내전하면서 몸통이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광배근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광배근의 역할이 옆으로 밴딩을 시키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광배근 타겟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당기면서 더 한쪽씩 이렇게 가는 운동을 광배근 수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깨뼈가 잘 안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옆구리가 옆으로 접히면 안 돼요. 옆으로 접힌다는 건 내가 팔뼈를 활용해서 광배근을 쓰는 게 아니라 옆구리를 활용해서 광배근을 쓰니까 그런 자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통 잡아주시고 여러분들 강도에 맞게 외전한 상태에서 내전 계속 모으는 연습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신전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엎드려서 신전을 할 건데 왜 신전을 좀 나중에 하냐면 신전을 하면서 내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은 그냥 팔을 이렇게 보내도 신전이긴 한데 내전을 하면서 신전한다는 거는 팔을 완전히 모은 상태에서 뒤로 신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전하다 보면 알겠지만 힘이 풀리게 되면 팔이 점점 벌어지거든요. 그럼 광배근에 힘이 풀린 거예요. 자, 한번 엎드려 보시고 여기 매트 되게 좋네요. 가져가세요. 자, 이마 대고, 이마 된다는 거는 우리 목에 보상이 없이 팔에 어깨 관절만 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깨를 신전한다는 거는 팔을 뒤로 보내는 거겠죠. 뒤로 보내는 거고, 이제 지금 위에서 보면은 팔이 얼마큼 이제 벌어지지 않는지, 벌어지게 되면은 광배근이 헐렁헐렁한 거거든요. 그래서 광배근 완전히 내전, 아까 우리 내전했던 움직임처럼 최대한 모아주신 상태에서 뒤로 신전하면은 이게 많이 안 가요. 어깨 관절의 움직임이 신전할 때 서서 신전을 했을 때 많이 나오겠지만 지금 이미 광배근이 좀 수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전을 하게 되면은 이 광배근의 힘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지금. 요거는 제가 예전에 그 푸시업을 기능적으로 훈련시키는 방법에서 신전을 하는 방법에서도 요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요거는 조금 더 광배근 타겟을 활용해서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움직임을 많이 보내느냐가 아니라 내전을 한 상태에서 광배근에 얼마나 수축감을 줄 수 있는지. 지금 선생님이 한 15초 정도 했는데 광배근이 지금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30초 했어요. 30초 했어요? 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마 대고 이때 팔 올릴 때 날개뼈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안 드렸지만 날개뼈가 같이 어깨뼈가 움직일 때 활용이 같이 돼야 돼요. 자, 팔 올려보시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전도 중요하긴 한데 내전을 계속 해주면서 양쪽 팔이 몸쪽에 딱 붙는다는 느낌으로 계속 가줘야 돼요. 자, 계속 이마를 바닥을 계속 눌러주시고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만. 오케이. 자, 트레이너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보조자들은 어떻게 항상 하냐면 광배근의 감각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도하냐면 똑같이 신전을 하는데, 자, 가보시죠. 시작. 광배근 계속 만져주세요. 계속 딱딱하게 힘 들어가는지 만져주시고, 그리고 살짝의 저항을 줘서 제 손을 민다는 느낌으로 더 올려주시고, 또는 이제 코멘트를 줄 때 공기를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계속 밀어주세요. 그리고 팔이 벌려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좀 모으세요. 또는 모으는 느낌을 너무 모르시는 분들은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한 번만 더. 팔을 살짝 모아서 모으는 느낌을 알게끔 해주세요. 오케이, 그만. 힘 많이 들어가죠. 죽었어요, 지금. 죽었으니까 영상 여기까지 하는데, 지금 이제 알려드리는 핵심 키워드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트레이너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만, 운동하시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서 운동을 해야지, 턱걸이 운동을 할 때나 아니면 다른 운동을 할 때 근육에 정확히 타겟을 맞추면서 가지, 안 그러면 그냥 또 따라하기식 운동 계속 하다가 또 어디 안 좋으면 또 그때 돼서 이런 거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바가, 아, 나도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야겠다 하시면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해부학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근육에 대한 움직임, 관절에 대한 움직임 이해하고 그거에 알맞는 보조 운동들 이런 것들도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운동하시면은 훨씬 더 운동의 수준이 좀 더 깊어질 거고, 뭐 이런 거는 지금 홍보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요일 주말 클래스에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오프라인 클래스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부분으로 지도를 해드리고 있는지, 근육의 움직임이나 관절의 움직임을 왜 강조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분들 좀 아실 거고요. 제 채널에 들어가면은 좀 더 딥하게 이런 관절의 움직임에 대해서 해부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있으니까 또 궁금하신 분들은 오시면 되시고, 또 이 운동을 할 때 그래서 준비 운동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저 턱걸이 들어가시면 광배근 자극 장난 아닙니다. 지금도 이미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힘이 많이 들어가죠. 자, 오늘 영상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업료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세요. 네. 네.